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나라 이름 저번 시간에 숙제도 이거 나갔는데, 혹시 안 한 사람들은 같이 쓰면서 보세요. 빨리 와. 자, 여기 우리 서양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이거 무슨 반도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게 무슨 반도야, 이거? 발, 발칸 반도. 네, 해산이. 발칸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서양 문명의 시작. 그, 그리스. 그쵸? 자, 우리 그리스에서 요 바다 건너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요 나라 장화 모양의 반도 여자 그 부츠 모양의 반도 이 이탈리아죠, 그죠? 134페이지예요. 이탈리아 북쪽에는 이렇게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 있죠.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이 나라 스 스위스가 있죠. 자, 그리고 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또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 더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피레네 산맥을 지나가지고, 네, 여기 무슨 반도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랬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유명한 두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들. 그쵸. 스페인과 포르투갈 있죠. 이 스페인을 과거에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여길 정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히스파니아라고 불렀어요. 그 히스파니아에서 유래해가지고 요즘에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에스 자, 프랑스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섬나라, 영국, 브리튼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프랑스 오른쪽으로 가보면 독일. 독일은 대표적인 두 강, 어떤 강? 라인강과 엘베강. 기억나요? 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두 나라, 벨, 벨기에와 네덜란드. 예전에는 두 나라가 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독립을 했을까요? 찍어보세요. 그 전이에요. 그거보다 전이에요. 종교가 달랐어요. 벨기에는 구교를 믿었고, 네덜란드는 신교. 자, 구교가 뭘까요, 구교? 여기 지금, 그래, 오래된 종교인데, 그럼 오래된 종교. 아직 우리 서양 중세대 안 들어갔지만, 오래전부터 서양의 주류 종교였던 기득권. 여기 보면 성당 있죠? 천주교라고 하죠? 구교예요, 구교. 그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성직자가 교황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이탈리아 바티칸이라는 데 살죠?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황이 그 로마에 있는데 그 로마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독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그 구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신교는 그 로마 교황청이 부패를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황 아래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런 성직자들 성직이라는 성직자들이 임명되는 그 직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이라 그래서 벌을 면하게 해주는 티켓에서 면벌부란 티켓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성직자들, 너희 혹시 성당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결혼하시면 돼야 안 돼. 정결이라고 해서 성직자들은 성적인 욕구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거나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다 금기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인 이상 그거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패한 성직자들이나 수녀들이 몰래
성관계를 가지고 막 아이를 낳고 이랬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 종교개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고교, 로마 카톨릭을 철저히 비판하고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는데 이 종교를 개신교라고 불러요. 저항하는 사람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웬만한 교회들 있죠. 성당 교회 다르잖아요. 자, 고교는 로마 카톨릭, 신교는 뭐 개신교라고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불려요. 여기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 들어봤죠?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였다. 독일 또 옆에 있는 큰 나라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있는 체코. 원래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한 나라였어요. 93년에 그런데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둘로 쪼개졌어요. 이 체코 사는 사람들은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고 보헤미아인 그래서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고 슬로바키아 사는 사람들은 여기 시옷 리을자 들어가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슬라브족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자, 인종이 달랐기 때문에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분리 독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지금 지도에 잘려 있긴 한데 이렇게 위로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이것도 반도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는 좁은 협곡이 많았고 그 협곡 사이를 빠른 물살들이 흐르는데 그 물살을 가르면서 다니는 배, 긴 배, 놀이공원에 있는. 자, 이들을 스스로 바이킹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네. 자, 이 바이킹들은 나중에 이제 등장하겠지만 10세기부터 유럽 각 지역을 막 약탈하고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요 슬라브족들이 이 지역 추운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지역을 쳐들어가서 슬라브족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들 노르만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슬라브족을 지배하게 된 노르만족. 자, 슬라브 언어로 바이킹을 뜻하는 언어가 루스예요. 그래서 노르만족의 지배 이후부터를 여기를 루스라고 부르다가 루스가 지금의 뭐라고 불리게 돼요? 러시아라고 부르요. 러시아의 그 리을 시읒 자체가 뭐를 뜻한다고요? 바? 루스, 바이킹을 뜻해요. 알겠죠? 요 일대 많이 사는 민족이 슬라브족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유럽이랑 제일 가까운 아시아가 있죠. 여기가 왜 아시아냐면 요 도시가 지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쵸? 여기 바다가 관통한다 그랬죠. 여기 암소가 지나간 길이라 그래서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불렀죠. 제우스가 헤라 눈을 피해가지고 바람 피우다가 그 이오라는 여자를 암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헤라가 눈치를 채고 그 암소를 괴롭히는데 암소가 파리를 피해가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바다를 넘었다 그랬죠? 건넜다 그랬죠? 암소가 건넌 바다 좁은 길을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아무튼 발칸반도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서는 뭐가 떠요? 해가 뜬다는 말의 그리스어가 아나톨. 자, 그래서 여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죠.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작은 아시아라 그래서 뭐라고 소아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있는 나라가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고 요즘에는 뭐라고 불려요?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 지금 검은 대륙, 이 대륙이 잘려 있죠. 이게 무슨 아프리카예요?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아, 그 전에 이베리아 반도 바로 건너면 북아프리카인데, 자, 여기 한쪽은 유럽, 한쪽은 여기 북아프리카인 요 좁은 해협.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역사 배우다 보면 이런 지리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들으면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라고 이 지도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알아두셔야 돼요.
네. 동서남북 방위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꼭 오른쪽 왼쪽 말고도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모로코 옆에 어떤 나라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 있는데 알 자, 그리고 알제리 위쪽에 튀니지죠. 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공통점 어디 식민 지배를 받았다?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죠. 모로코는 가까이 있는 스페인 식민 지배를 처음에 받았다가 프랑스가 이걸 뺏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서 60년대 차례로 독립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식민 지배 받았다면 이 나라들은 프랑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노인들 보면은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 자, 리비아란 나라는 이탈리아 식민 지배를 받았었어요. 네. 리비아 옆에 동쪽에 이집트란 나라가 있죠. 자, 여기 지중해랑 홍해는 지금 막혀 있다 그랬어요?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뚫었다 그랬죠? 사람이 육지에다 뚫은 물길을 운하라고 부르는데 이 운하가 무슨 운하? 수, 수에즈 운하라 그랬죠? 여기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그 반도, 시나이 반도라 그랬죠? 네. 자, 여기 요단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요단을 이제 그 이쪽 언어로 이렇게 좀 풀어 읽으면 요르단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나라가 요르단. 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라, 여기 지금 나라가 있는데, 구글에서, 이게 지금 구글 지도 갖고 온 거거든요? 구글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나라를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웨스트가 어디예요? 웨스트가 서쪽이죠? 그죠? 여기를 그냥 서쪽 지역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분쟁 지역이라 그랬죠?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 유대인의 이스라엘과 그쵸. 팔레스타인 간에 분쟁이 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민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를 안 해놨어요. 네. 왜? 근데 시나이반도 40년간 방황했다고 하는데 저 반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레바논 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레바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쪽 언어로 이제 시리아는 뭘 뜻하냐면 페니키아를 뜻해요. 자, 우리 여기 처음부터 들은 친구들은 페니키아라는 나라 들어봤죠? 페니키아가 여기 바닷가에 위치해서 뭘 하면서 돈 많이 벌었던 나라예요.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죠. 여기 흑해 지중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역으로. 자, 무역하려면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죠. 자, 이들이 막 이거저거 기록을 했는데 막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이거저거 기록을 하죠.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에이, 자, 이들이 썼던 이 문자를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의 기원이 됐어요? 알파벳의 기원이 됐죠. 자, 그리고 무역하려면 물건들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하죠. 자, 이 사람들이 교통이 좋은 자리에다가 물건들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요 지역이 굉장히 교통하기가 좋아요. 여기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요 지역에다가 도시국가를 하나 건설했는데, 페니키아가 건설한 이 지역의 도시국가가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죠. 네.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나중에 페니키아는 이 지역에서 망해요. 다른 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망하고 나서도 이 카르타고 지역이 워낙 교통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키워가고 국방력을 이제 스스로 무장을 강화하고 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인구가 400만 명이나 돼요. 자, 기원전에 인구가 400만 명이나 되는 도시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르타고가 이 지중해 패권을 놓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 나라랑 싸우죠. 로마랑 싸우게 되죠.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을 나중에 얘기할게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포에니는 라틴어로 페니키아를 뜻해요. 페니키아는 이미 망했다 그랬죠. 근데 카르타고를 누가 세웠다고요?
페니키아가 세웠죠. 그래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페니키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섬 있는데, 여기 이쪽을 좀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이 지역을 뭐 여기 옆으로 가면 이란이 있죠? 이란 전쟁 중이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레바논 이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여기를 중동이라고 불렀죠. 예.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떠들지 마. 이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쪽이죠. 그래서 무슨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근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니어 이스트예요. 무슨 이스트? 니어 이스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여기가 광의적으로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래서 무슨 아시아라고 불러요? 서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 말로 또 해가 뜬다. 동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리엔트. 그래서 이 지역에서 꼽힌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이라크를 관통하는 두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 중간이란 뜻과 강이란 뜻의 메소 탑이야. 다 어떤 뜻이에요? 이 지역을 표현하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지중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동부 지중해라고도 불러.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시안이. 이렇게 부른다고. 네. 좋아요. 네. 자, 요런 나라들이 있었죠. 여기 이거 페나기아가 아니라 페니키아다. 네. 자, 섬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지금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 칠리아. 시칠리아. 엄청 가난해요. 여기 따뜻하기 때문에 그 뭐 밀농사,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전히 농업이 주산업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우리 저 한국에서 저 조직적으로 나쁜 일 하는 그런 깡패들을 조직폭력배라고 부르죠. 일본은 조폭을 뭐라고 불러요? 야쿠자라고 부르죠. 그죠? 자, 저기 미국은 갱, 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탈리아는 그런 조폭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마피아라고 부르고 예전에 이 시칠리아는 마피아들 소굴이었어요. 마피아들 무섭죠. 예. 강한 게 있으면 마피아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철저하게 피로 배로 갚아줘요. 예, 죽이는 거예요. 마피아들 소굴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곳이 시칠리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7, 80년대 얘기고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 그 마피아들이 다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미국이 뭐가 되니까? 돈 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예. 자, 근데 아무튼 여긴 농사가 잘 되는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로 큰 섬 사르데냐. 일주일 만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기억을 자꾸 되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 잘 듣고 성적이나 성취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수업 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고. 전주에 무슨 수업 했나. 예. 그러니까 좀 촉을 세우고 들어야 돼요. 그냥, 엄마가 보냈으니까 왔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 섬은 프랑스 섬인데 코르시카라는 섬이죠. 여기 누구 고향이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영웅 그 고향이었죠. 네. 이강인이 축구팀을 하는데 뛰었던 마요르카. 자, 그리고 발칸반도 여기 끝자락에 있는 그 크레타 섬. 자, 여기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요 섬, 키프로스. 네. 자, 저번 시간에 본 얘기들 쭉 봤고요. 오늘 크레타 섬 얘기부터 조금 할게요. 태초에 그 카오스 혼돈이 있었죠? 이 서양사 신화에 보면은. 자, 그 혼돈 속에서 제일 먼저 땅이 태어났죠. 땅의 여신 가이아. 그죠? 자, 가이아가 혼자 있다가 자기랑 짝이 될 만한
아들을 하나 낳죠. 혼자서. 뭐야? 그 아들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였죠. 예. 가이아가 혼자 낳은 하늘의 신 누구라고요? 우라노스예요. 자, 근데 우라노스랑 가이아는 엄마랑 아들 관계지만 결혼을 해요. 뭐야?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우라노스가 그 가이아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을 낳는데, 자, 우리 유명한 그 자식 하면 또 크로노스, 시간의 신 크로노스라고 들어봤어요? 자, 비롯해서 여러 신들, 12신들을 낳는데, 자, 이 신들을 티탄 12거신이라고 부르죠? 네. 자, 네. 근데 우라노스, 원래 권력은 가이아에게 있었는데, 가이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 우라노스가 엄마 위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위로 올라가 버렸죠. 자, 그리고 엄마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제 밤이 되면은 그 가이아를 찾아와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가이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래서 자기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싶었죠. 자, 근데 우라노스가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라노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의 힘을 빌리기로 하죠. 자, 모든 거를 다 앗아가 버리는 시간의 신 누구? 크로노스. 생물들은 시간 지나면 다 죽거나 사라지겠잖아요. 그죠? 자, 그 크로노스한테 아다마스의 강철로 만든 기다란 낫 있죠. 네. 큰 낫을 하나 이제 만들어줬죠. 가이아가. 자, 이 낫은 그 벼이삭 베는 거죠. 자, 그래서 크로노스가 밤마다 그 우라노스가 이제 엄마랑 가이아를 찾아 내려오는데, 왜 이제 좀 야한 얘기긴 하지만, 남자랑 여자가 사랑하면 남자가 어딘가가 좀 이제 커지죠. 네. 자, 그런데, 네. 자,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낫으로 아버지의 생명력이자 아버지의 힘이자 모든 걸 상징하는 그거를 이렇게 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잘리게 되면서 여기서 피가 막 솟구쳐 났죠. 네. 그리고 막 이게 이제 바다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막 자식들이 태어나고 복수의 여신들, 그리고 피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태어났죠. 네, 그리스에서 로마 신화 처음 얘기죠. 자, 이렇게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어요. 자기 친아빠죠. 친부를 죽이고 그 아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를 친부 살해. 이제 그리스어로는 파트로크토니아라고 불러요. 파트로는 아버지를 뜻하고 크토니아는 살해를 뜻해요. 네. 자, 근데 크로노스가 이제 또 권력자가 됐어요. 권력자가 됐는데 엄마 가이아의 어떤 이런 것들, 요구나 이런 것들 또 무시하고 자기 먼저 권력을 또 맛대로 휘두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또 꼴불견이 됐어요. 독재자가 됐죠. 자, 근데 크로노스는 이제 자기 아내 레아라는 아내, 자기 이제 여동생이기도 했던 그 레아랑 결혼을 했는데 그 레아와의 사이에서 또 여러 자식들을 낳죠. 네, 부엌의 여신 헤스티아,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들어봤나요, 혹시 다? 네, 결혼의 여신 헤라. 네. 그리고 저승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네. 포세이돈. 자, 이런 아들을 낳는데, 자, 낳자마자, 맞아요. 자기가 마치 아버지를 제거했을 때처럼 자식들이 자기를 제거할까봐 이거를 다 갓난아기들이 삼켜버리죠. 그죠? 그죠? 입으로 넣어서 삼켜버리잖아요. 자, 근데 보다 못한 그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가 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내 제우스라는 그 신이 태어났을 때는 그죠? 얘 대신에 돌멩이를 그 강보에 쌓아가지고 주죠. 자, 크로노스가 별 의심도 안 하고 그걸 꿀꺽 먹어치웠죠. 자, 이 제우스라는 그 신은 이 다른 섬에서. 그죠? 다른 섬이 어디였냐면 이 섬이었어. 네.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디온 동굴이란 곳에서 이 그 크로노스 눈을 피해가지고 뭐 요정들이나 염소 이런 염소의 젖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죠.
자, 지혜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테나의 엄마, 네? 메티스란 여신이 있었죠? 이 메티스랑, 자, 이 제우스가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메티스가 꾀를 빌려주죠. 자, 저 아버지 크로노스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자, 담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쓴 액체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먹는 그 술에다 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제 그, 네, 제우스가 담즙을 준비한 걸 레아가 이제 크로노스에게 주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걸 마시고는 그동안 삼켰던 자식들과 돌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뱉어냈죠. 제일 먼저 토했던 게 마지막에 먹었던 돌을 먼저 토해놨단 말이에요. 그 돌을 옴팔로스라고 불렀어요. 자, 너희 혹시 나중에 그리스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은 그리스 하면은 우리 저 올림포스 산 유명하죠? 올림포스 그 신들이 막 살고 있다는 전설 속에 그 올림포스 산이 실제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올림포스 산, 네, 한 3,000m 넘어요. 그 올림포스 산 더 남쪽에 요 그리스 중부 지역에 파르나소스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가면 그리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신전이 하나 있거든요. 태양신 아폴론을 숭배하는 아폴론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아폴론 신전이 있는 도시가 델포이란 도시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여러 신들이나 영웅들이 그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가지고 아폴론이 예언을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 아폴론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너희가 앞으로 나중에 그리스 가서 그 델포이 신전을 가서 아폴론 신전 거기를 가면은 거기 그 아폴론 신전 바로 바깥에 마당에 이 옴팔로스로 알려져 있는 돌이 있어요. 네. 이 옴팔로스의 뜻은 배꼽이란 뜻이에요. 자, 배꼽은 사람 몸에서 위, 중간, 아래 어디 있어요? 뭐, 중심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옴팔로스. 자, 크로노스가 토했다는 그 돌이 지금 그 파르나소스산 중턱에 있는 델포이 신전 앞에 놓여져 있어요. 네. 자, 근데 암튼 그 돌은 돌이고 그렇게 해서 그 토해낸 그 자식들이 이제 그 6명의 그 제우스의 형제들이었죠. 네. 제우스는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 가장 형이 됐죠. 예. 그 형제들은 그 아버지 뱃속에서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다 제우스의 동생이 돼버렸죠. 자, 근데, 자, 크레타는 보세요. 아무튼 그 제우스의 근거지였어요. 예. 제우스가 자랐던 근거지인데, 이, 아까 우리 시리아 얘기하면서 시리아가 이쪽 말로 페니키아를 뜻한다 그랬죠? 이 페니키아란 나라는 누가 세웠냐면, 우리 저번 시간 끝 말미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우스가 사랑했던 여인, 암소로 만들었던 여인 이오 기억나요? 이오가 자 그렇게 헤라의 저주를 막 피하고 가다가 결국은 제우스가 다 실토를 하면서 헤라가 저주를 풀어줬는데 어디 정착해서 살았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집트 정착해서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 지역의 왕이랑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여왕이 되고 나중에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이시스 여왕 여신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랬죠. 그 이오와 이집트 왕의 후손들이 이 페니키아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오의 4대손쯤 후손되는 그 페니키아의 왕이 아게노르라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아게노르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뭐 중요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테베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용을 죽이고 뭐 용의 이빨을 통해 가지고 그 용의 이빨을 뿌렸더니 병사들이 태어나가지고 병사들끼리 예전에. 이제 그 카드모스에게 덤비니까 카드모스가 그 사이에 돌을 던졌죠. 그랬더니 그 용의 이빨에서 태어난 그 병사들끼리 그 돌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5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5명이 카드모스를 도와서 그리스 중부에다 테베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이게 테베라는 나라의 건국 이야기예요. 네. 그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더 중요한 사람은 아게놀의 딸이었어요. 이름은 에우로페. 운동하니까. 예뻤어요. 자, 제우스가 예쁜 여자 보면 가만히 안 넘어가죠.
자, 에우로페를 찾아갔어요. 자,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에우로페를 소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소로 변신했죠. 그리고는 에우로페를 유혹했어요. 자, 이 예쁜 아주 예쁜 소가 에우로페 와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끼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우로페가 그 소를 어떻게 했어요? 탔죠. 자, 이 제우스는 됐다 해가지고 이 에우로페를 잽싸게 바다로 끌고 갔죠. 자, 그리고 시인 가가지고 자기 근거지였던 어디로 갔을까요? 크레타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여기서 신이니까, 신화니까, 네, 크레타로 가가지고 여기서 에우로페랑 꽁냥꽁냥 사랑을 나누죠. 이 제우스와 에우로페가 근데 크레타를 가기 전에 사실은 이 페니키아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이 전 지역,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전 지역을 막 쏘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크레타를 갔는데, 그래서 이 에우로페가 쏘다닌 이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지도의 지역들을 뭐라고 불러요? 에우로페라고 부르고, 에우로페를 영어로 쓰면은, 예, 에우로페를 이렇게 쓰고, 이거를 유럽이라고 읽죠, 영어로는. 네. 자, 제우스의 애인 에우로페가 쏘다녔던, 제우스와 함께 쏘다녔던 이곳을 유럽 대륙이라고 부른다. 결국은 크레타에 머물렀어요. 자,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서 아들들이 여러 태어나는데, 미노스, 사르페돈, 라다만티스. 별로 사르페돈이나 라다만티스는 중요한 아들들은 아니에요. 자, 왕자리는 하나인데 아들은 셋이에요. 왕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겠죠? 자, 미노스는 평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철저하게 재물을 잘 바치고 포세이돈을 굉장히 극진하게 섬겼어요. 포세이돈이 미노스를 밀어줘서 사르페돈과 라다만티스를 제거하고 미노스가 크레타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미노스는 포세이돈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됐기 때문에 포세이돈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왕이 된 다음에 까먹었어요. 언제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받았냐는 듯이. 포세이돈이 화가 났죠. 미노스를 찾아갔어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나한테 재물 바치고 똑바로 안 해? 자, 그럼 미노스가 이제서야 포세이돈 신이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포세이돈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평소에 들고 다니는 무기, 트리톤이라고 불리는 삼지창이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하면 파도가 크게 일잖아요. 자, 파도 칠 때 파도가 크게 일면 하얀 거품이 나죠? 자, 포세이돈이 이 거품으로 하얀 황소를 만들어줬죠? 네. 자, 그리고는 이 흰 소를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자, 이 흰 소는 아주 뭐랄까 좀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 아주 정말 탐나는 멋진 황소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미노스는 당시 크레타에 이렇게 유전자가 좋은 황소가 없었기 때문에 흰 소를 보고 딴 생각이 났어요.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제물로 바칠까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요리. 요리해요? 이걸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까맣게.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소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흰 소를 감추고 상태 안 좋은 소, 상태 안 좋은 소, 그냥 크레타에 있는 평범한 소를 이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포세이돈이 신인데 이거 모를 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열받았죠? 저주를 내려요. 미노스의 부인은 파시파에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아폴론 이전의 태양신이었던 헬리오스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의 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주 귀한 여자인데, 문제는 미노스가 파시파의 사이에서 자식도 여러 낳고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파시파이가 질리니까 자기 왕이잖아요. 첩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시파이와 미노스 사이가 멀어져 있었어요. 자, 포세이돈이 요걸 보고 있다가 이 파시파이한테 뾰로롱 마법을 걸죠. 자, 이 마법은 파시파이가 미노스가 감춘 누구랑? 이 흰 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죠.
이게 진짜 먼저 자, 파시파이가 이 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안 그래도 잘생긴 소인데 지금 이 마법에 걸리니까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너무 거칠어요. 남자 소인데 자, 이 파시파이가 접근하면은 막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자, 나쁜 남자 어때요? 더 아, 좋아요. 싫어요. 끌리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 파시파이가 흰소 때문에 전전긍긍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네, 이 아테네라는 요 발칸반도에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테네는 힘이 크레타보다 훨씬 약해가지고 자, 해마다 이 크레타가 원하는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던 그런 약소국인데 이 아테네에 뛰어난 발명가가 하나 있었어요. 자, 뭐든지 만들어내는 척척 박사 다이달로스라는 발명가가 있었죠. 이 다이달로스는 발명의 천재였는데 다이달로스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다이달로스한테는 조카죠. 조카로 페르딕스라는 조카가 있었죠. 그러지? 자, 근데 이 조카가 삼촌 재능보다 더 뛰어났어요. 이 페르딕스는 자, 물고기 그 생선이 있으면 살 발라내면 뼈가 이렇게 남죠. 앙상하게. 자, 물고기 그 뼈를 보고 자,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잘라내는 도구가 뭐예요? 톱을 발견해냈죠. 쩌는데? 그리고 바늘 같은 거 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원이 그려지죠. 사람 손으로 그리면 삐뚤빼뚤한데 이렇게 대놓고 그리면 원이 예쁘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콤파스.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였어요. 근데 너무 천재다 보니까 다이달로스가 페르딕스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조카인데. 자, 그래서 이 페르딕스 조카를 저 높은 탑 위로 유인한 다음에 뭐 비행 물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끌어내 이제 유인한 다음에 자, 페르딕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왔을 때 뒤에서 이 페르딕스를 밀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페르딕스를 죽여버리죠. 일설에 의하면은 페르디스가 죽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마테나 여신이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높은 탑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다이달로스는 조카를 죽였죠. 아테네에서는 다이달로스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다이달로스가 크레타 섬으로 도망을 와요. 다이달로스는 크레타 섬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왕비였던 파시파에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요. 내가 저 흰소가 너무 좋은데 저 흰소가 나한테 좀 가까이 오게끔 꾀를 좀 내봐. 자,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파시파이한테 선물을 하나 주죠. 자, 나무로 만든 암소를 선물해 주죠. 이 나무 암소가 다이달로스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정말 소 같아 보였어요. 자, 그래서 그 까칠한 흰 소가 나무 암소 근처로 와가지고 알짱알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나무 암소 옆에는 이 옆구리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시파에는 이 숫소랑 가까이 하고 싶으면은 그 옆에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 숫소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19금 얘기인데 다이달로스가 파시파에를 위해서 그 숫소랑 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구멍을 또 하나 만들어줘요. 네. 그 암소 꼬리 아래 그 엉덩이 부분에 또 큰 구멍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암소 옆구리로 들어간 이 파시파에랑, 네. 그리고 그 암소가 진짜 소라고 착각한 이 숫소가, 네, 숫소가 뒤로 올라가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죠. 진한 사랑을 나누고 파시파에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임신을 하게 돼요. 있었어. 자, 누구의 자식을 임신했을까요? 소의 자식을 임신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흰소와 파시파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노타우로스죠. 야, 그 부모의 그 몸은 나중에 소죠. 얼굴은 소였어요. 수는 짐승 숫자예요. 그 부모의 저희가 아들이 진짜 왜 이러면 자, 이거 미노스 왕 입장에서는
자기 왕비가 소랑 바람을 펴가지고 소대가리를 낳은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어떤 거예요,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파시파에는 헬리오스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어요. 당장에 쫓아내고 싶은데. 그리고 이 태어난 소대가리 아들도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기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문제는 미노타우로스가 커가면서 성격도 완전히 지랄 같았어요. 자, 난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선을 넘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도저히 미노타우로스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당시 미노스 왕이 그 파시파이한테 나무 함소를 만들어줬던 다이달로스를 불러요. 그 다음에 미노타우로스가 빠져나올 수 없게끔 자, 복잡한 그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이달로스가 만든 그 통로에 갇히게 되는데 그 통로를 미궁이라고 불렀죠. 미로라고도 하죠. 자, 미노타우로스는 한가운데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자기 먹고 싶거나 성욕이 막 올라오게 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또 가만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미노타우로스가 원하는 대로 미노타우로스가 잘 먹는 소년과 소녀를 매달 14명씩, 7명, 7명씩 먹이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크레타에 있는 사람들을 바칠 수는 없죠. 그래서 약소국이었던 어느 나라? 아테네에서 어린 남자 7명, 그 어린 여자 7명을 조공으로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미노타우로스한테 먹이로 공급을 했어요. 자,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 아테네는 미노타우로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달렸어요. 네. 그냥 안 주면은 배고파 죽지 않아. 당시 아테네 왕은 아이게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이게우스. 자, 요 당시 아이게우스의 부인은 메데이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메데이아 이전 부인도 있고 이전 얘기도 있는데 여기 지금 지도가 마침 나온 이상 요거 얘기를 좀 미리 할게요. 이 메데이아는 마법사였어요. 예. 자, 굉장히 좀 사악한 마법사였는데 이 메데이아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지도에 보이는 조지아라는 나라 보여요? 흑해 동쪽에 콜키스, 코르키스라고도 해요. 콜키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부유하고 잘 나가게 됐냐면 자, 이 나라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황금 양의 털이 있었어요. 이 양털이 이 코르키스로 온 이후부터 이 코르키스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 이 콜키스의 황금 양털을 탐냈는데 콜키스 왕 입장에서는 이 황금 양털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당시 콜키스에 있는 아주 그 사나운 용한테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에 이올코스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올코스의 왕은 아이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아이손. 아이손에게는 이아손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손은 이아손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아손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아이손의 동생이었던 펠리아스라는 사람이 아이손을 쫓아내버리고 이올코스의 왕자리를 차지한다고. 자, 이아손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삼촌에게 쫓겨나가지고 어려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자, 하지만 여기도 굴하지 않고 자, 열심히 이제 배우고 해가지고 다 큰 성년이 됐어요. 자, 근데 그 이하손이 이제 커가지고 그 이올 코스를 찾아갔는데, 뭐, 그 강을 건너는 중에 뭐 이제 어떤 노파가 자기를 이제 건너게 해주면은 뭐, 건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하손이 이 할머니를 업고 강을 건넜는데, 할머니가
가벼운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계속 점점 무거워지죠. 물 깊이 들어갈수록. 그러다 발을 헛디뎌가지고 신발을 한 적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펠리아스는 자기 형이었던 아이손을 몰아낸 다음에 이올코스를 나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탁을 받았는데 신발 한 짝 잃어버린 사람. 모노는 스테레오 양쪽이고 모노가 한쪽이죠. 모노 산달로스. 한쪽 신발만 신은 사나이가 언젠가 와가지고 자기 왕자리를 뺏을 거라는 거예요. 자, 아이손이란 형을 몰아내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손의 아들이었던 이아손이 그 샌들 한쪽을 잃어버린 다음에 샌들 한쪽만 신고 외발로 찾아왔죠. 자, 그리고는 자기한테 왕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펠리아스는 괜찮은 척 하면서 이 이아손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그죠? 저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지고 오면 왕자리 줄게. 그래서 이아손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아르고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르고호라는 배를 만들죠. 그 다음에 황금 양털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스 각 지역에서 영웅을 모으잖아요. 헤라클레스, 뭐 테세우스 여러 영웅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일로 가죠. 콜키스로. 자, 그래서 이 콜키스로 가서 황금 양털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미션이 너무 많았죠.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콜키스 왕의 딸, 그러니까 콜키스의 공주였던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그래서 메데이아가 또 마법을 잘 썼기 때문에 여러 약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도와가지고 이 이아손을 황금 양털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따라서 나라를 배신하고 자, 이 바다 건너서 이올코스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메데이의 아버지 콜키스 왕이 저걸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추격대를 보내요. 근데 메데이아가 이 추격을 또 어떻게 뿌리쳐요? 그죠? 자, 그 메데이아의 남동생이자 콜키스 왕의 아들이었던 압시르토스라는 자기 동생이자 왕자 후계자를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 콜키스 왕이 그 아들 떨어지는 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건지러 갔을 때 잽싸게 이아손과 아르고호가 흑해를 가로질러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도망을 오죠. 자, 이아손은 이제 메데이아와 함께 이올코스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지금 메데이아란 여자 어때요? 지금 자기 나라를 버렸죠? 자기 아버지 배신했죠? 자기 남동생도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그쵸, 모든 걸 다 하는 여자죠. 자, 너무 이러니까 이하손이 여기서 정이 좀 떨어졌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올코스에 왔는데 펠리아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자리를 주려 그래요, 안 주려 그래요? 안 주려 그러죠. 자, 메데이아가 이번에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자, 펠리아스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들을 부르죠. 자, 부른 다음에 내가 마법사인데 자, 그 늙은 염소를 어린 염소로 만드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물이 펄펄 끓는 그 솥에다가 자기가 만든 약을 집어넣고 늙은 염소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자, 그 펠리아스 왕의 딸들은 당연히 염소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흑염소탕이 될 줄 알았죠. 자, 근데 그 염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린 염소가 돼서 나왔죠. 자, 이걸 보고 그 딸들이 대박. 자, 그래서 자기 늙은 아버지 펠리아스를 찾아가서 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메데이에게 받은 약을 보여주고 이 약을 타서 그 끓는 물에 아버지가 들어가면 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더 다스릴 거예요. 자, 여기 속았죠? 그래서 아버지 펠리아스가 그 끓는 물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일설에 하면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간 다음에 가마솥에 이제 불을 떼어가지고 물을 끓였는데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젊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냥 백숙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왕자리는 이하손에게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거 도덕적이에요, 비도덕적이에요? 비비도. 비도덕적인 정도가 아니라 폐륜이죠, 거의 이거. 딸이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고 막 이게 계략이나 모략을 써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이올코스에서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하손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게 된다고. 자, 이하손이 쫓겨간 곳은 코린트라는 곳이었어요. 코린토스라고도 하는데 이 코린토스에 갔는데 이하손은 이미 메데이한테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 여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미 메데이아와의 사이에서는 이하손이 아들도 둘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코린토스로 온 이하손과 메데이아. 근데 메데이아는 이하손이 왜 자기를 멀리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이하손을 좋게 만들어줬는데 이하손은 점점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펠리온이라는 그 왕이 이하손 보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었던 글라우케를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미 이하손에게 메데이아라는 아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자, 이하손은 펠리온 왕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메데이아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하손도 못됐죠. 나쁜 새끼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메데이아가 알았죠. 가만히 있을 메데이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하손이 결혼하게 될 그 글라우케 공주한테 선물을 보내죠. 드레스를 선물을 보내죠. 근데 이 드레스에는 독이 묻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입는 순간 그 글라우케 공주는 죽죠. 그리고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아버지 펠리온 왕이 달려들었다가 아버지도 죽게 되죠. 이하손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메데이아를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메데이아는 이미 이하손과에서 낳은 아들들을 다 목졸라서 혹은 독을 먹여가지고 죽인 다음에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이하손이 개새끼야! 하고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날아가 버렸죠. 네가 나를 버려, 이 개새끼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메데이아는 한동안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졌다가 다시 야심을 가지고 아테네 왕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선생님. 자, 아이게우스 왕이 그 사연 많은 메데이아와 결혼하기 전의 상황을 잠깐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자, 봐요. 여기에 그 크레타에게 시달리는 아테네라는 약소국이 있었어요. 약소국의 왕은 아이게우스인데 아테네가 크레타에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리스에 있는 나머지 도시 국가들보다 힘이 조금 셌어요. 근데 그 아이게우스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델포이를 찾아가요. 신탁을 받으러 갔겠죠?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이런 신탁이 내려져 왔죠. 너가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까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열지 마라.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는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짐승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 일종 주머니 여기다가 이런 음료나 이런 것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열지 마라. 자, 그러면은 아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식탁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이기우스가 알쏭달쏭한 상태로 델포이를 나왔어요. 근데 바로 아테네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친구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트로이젠이라는 곳에 한번 들러요. 이 트로이젠의 왕은 피테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게우스가 이 알쏭달쏭한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풀지 마라. 이 얘기를 피테우스에게 해요. 자, 근데 아이게우스는 못 알아들었는데 피테우스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번쩍 떠오른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아이게우스에게 아이게우스 환영한다는 잔치를 빙자해가지고 포도주를 여러분. 잔뜩 먹인단 말이에요. 아. 자,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잔뜩 먹인단 말이에요. 자, 술이 취하면은 엄마 아빠들 술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맛이 가요. 그쵸. 네. 엄마 아빠들 맛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필름이 어떻게 돼? 기억이 끊기죠. 자, 피테우스가 술이 잔뜩 취한 아이게우스가 자고 있는 방에 자기 딸 아이트라를 집어넣어요.
이 아이트라와 아이게우스는 술이 또 많이 취한 상태니까 자, 자고 있다가 둘이서 사랑을 나눈다고.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이트라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임신을 하고 그 낳은 아이, 실수해서 낳은 아이가 테세우스라는 아이죠. 실수가 내가 내 필요. 자, 근데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 태어난 다음에 이것까지, 테세우스가 잘하는 것까지는 다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면서 아이트라한테 이런 얘기를 남기죠. 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내가 여기다 징표를 남겨놓을 건데, 지금 이 바위 아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뚝 부러뜨려가지고, 이 칼날과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샌들을 남겨놓을 건데, 이 칼날과 샌들을 가지고 아테네로 오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내 후계자로 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아테네로 쏙 돌아가 버리죠. 자, 이 얘기를 들은 아이트라는 테세우스가 이제 크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날 테세우스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오죠. 이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테세우스는 힘도 좋고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덮어놓은 큰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칼과 샌들을 가지고 아테네로 가요. 근데 갈 때 바다 건너가면 하루도 안 걸릴 거리를 일부러 테세우스가 어떻게 해요? 걸어가죠. 자, 당시 트로이전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 도둑들, 도적들, 나쁜 놈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테세우스의 생각은 그냥 내가 이 증표만 보여줘서 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이런 도적들을 때려 죽이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 육로를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 도적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인 도적 하나만 쓰면 프로테스크루스. 여행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여행객들한테 약을 먹여가지고 여행객들이 잠들었을 때 여행객들을 꽁꽁 묶죠. 그 다음에 자기가 누워서 자는 침대가 있으면 그 침대에다가 여행객을 뉘어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여요? 그 여행객들을 다 늘려서 죽이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자기 침대에 누우면 다리가 삐져나오겠죠. 그럼 다리를 잘라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테스쿠루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테세우스가 이걸 눈치채고 오히려 프로테스쿠루스를 그쵸, 이게 그 침대에 눕힌 다음에 사지를 다 찢어 죽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그 악당들을 제거하면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죠.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아이게우스는 이미 재혼을 했어요. 그 악녀였던 누구? 메데이아. 그리고 그 메데이아와의 사이에서 메도스란 또 아들도 낳았어요. 자, 그리고는 아들 테세우스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테세우스가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부러진 검이랑 샌들을 보여줬죠. 자, 그제서야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내 아들이구나 알고 테세우스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메데이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자기 아들을 아테네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자, 이게 지금 어긋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메데이아가 독을 탄 술을 테세우스에게 건네죠. 테세우스가 이걸 알아채고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죠. 자, 그리고 결국은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메데이아는 자기 아들 메도스와 함께 저기 이쪽으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란 고원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메디아란 나라를 세우게 됐다고. 자, 이란 역사에 나오는 메디아란 나라는 누구 이름에서 유래했다? 메데이아 이름에서 유래하게 됐다. 자, 이렇게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 왕의 후계자임을 입증을 하고 테세우스는 자, 이제 다음 아테네의 근심거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섬으로 스스로 인질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떠나요. 크레테 섬에 바치는 그 소년 7명, 소녀 7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러 떠나죠. 여기까지 할게요.